연방대법원이 대학들의 대학 입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신 8개월 한인 여성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오늘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해 한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일대에서 1년 새 16구의 익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실종됐던 사람들로 확인되면서 연쇄살인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은 주말과 공휴일 사이 평일이 끼어있는 징검다리 연휴임에도 여행객 수는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흑인과 남미계 학생들에게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인종 대입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치권의 견해는 엇갈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실시해온 대학 입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학생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백인과 아시아계가 차별받는다며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각 6대2, 6대3으로 위헌 판단했습니다. 1978년 이후 40년간 이어진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도 뒤집은 판단입니다. It marks the promise of a new beginning, a resurgence of the principles of the American dream. 현재 미국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의 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판결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다는 관측이 높았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대법관은 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는 수십 년간의 선례와 중대한 진전이 후퇴됐다고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판결의 파장은 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선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 언론들은 판결 결과와 각계 의견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The court has effectively ended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and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인종에 따라 대입에서 가산점을 주는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대학 입학률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백인이나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에선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등 9개 주 공립대학은 이미 대입에서 소수인종 우대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하버드대는 법원 결정을 따르면서도 다양성은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가 연율로 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성장률로 강력 긴축에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즉 국내 총생산이 연율로 2%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데다가 지난 4월 말에 나왔던 속보치 1.1%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 예상보다 확 끌어올린 건 역시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였습니다. 1분기 소비자 지출은 연율로 4.2%가 증가했는데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봉쇄를 딛고 반등하던 2021년 중반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If you look at the data over the last quarter, what you see is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a tighter than expected labor market, and higher than expected inflation. 전문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2분기에도 2%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경우는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때문에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에도 미국 경제는 위축 없이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는 이른바 노 랜딩 전망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ou look at the fact that not only do we have an economy that's kind of right-sizing itself after all the dislocations of the pandemic and the war in Ukraine, the start to the war in Ukraine, you've got some balance in the economy. 경기가 좋다는 것은 높은 물가 상승률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 물가를 잡으려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는 결국 그만큼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시애틀에서 만삭인 한인 여성과 뱃속의 아이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용의자가
오늘 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인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늘 법원에 출두한 코델 구스비는 벨타운 총기 사건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3일 구스비는 차를 멈춰 세운 후 운전자인 남편 성권 씨와 임신 8개월이던 34살 에이나 권 씨에게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구스비는 권 씨 부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킹카운티 고등법원에 유치된 구스비는 부부에게 총격을 가해 남편 성권 씨는 팔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에이나 권 씨는 치명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뱃속의 여자 아기인 에블린 권도 시애틀 병원에서 응급 분만을 했지만 사망했습니다. 구스비는 1급 살인과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죽음에 대한 구스비의 혐의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대변인은 주 법상 살아서 태어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가족에게 총격을 가한 구스비는 현재 45년에서 57년의 징역형을 받고 있다고 검찰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증거자료로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4분 전 구스비로 보이는 남성이 CCTV 영상에 포착돼 구스비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부부의 흰색 테슬라 차량도 거리에 정지하기 전 구스비가 서 있던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애틀 지역 언론은 법정안은 한인들로 가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인들은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 위해 왔다고 지역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인들은 권 씨 부부와 같은 참혹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 사회를 위해 여기 있어야 한다며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구스비가 인디애나주에서 수배 중이고 일리노이주에서도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다른 주에서의 범죄를 파악하고 있고 불법 총기 소지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1년 새 16구의 익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종됐던 사람들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시카고강과 미시간 호수에서 16구의 익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익사체를 확인한 결과 남성 10명, 여성 6명으로 구분됐는데 이들은 의문의 실종을 당한 사람들의 신원과 일치했습니다. 변사자 중에는 공연장을 방문했다 실종된 뒤 강에서 발견된 사람들도 있고 바에 들렀다 숙소로 돌아간 뒤 호수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 댈러스 쇼핑몰 총기 난사로 30대 한인 부부와 3살 아들 등 8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참사가 벌어진 순간은 4분여 사이였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And make sure you wear your seatbelts when mommy's driving, okay? You understand? Okay? Okay? All right. 토요일 오후 쇼핑몰의 평온한 분위기는 갑작스런 총성으로 깨지고 맙니다. Wow. 145. I think we got shots fired at the outlet mall. 이어지는 총성에 차 안에서 소총을 꺼내든 경찰은 시민을 향해 외칩니다. Get going! Get going! Get moving! 그리고 총격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총성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총기 난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What you got? We a mass shooter.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숨을 몰아쉬며 본부에 알립니다. 145. I believe we got a mass shooter. 총성이 들리는 쪽으로 접근하지만 총격범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총성은 점점 커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총격범이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응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0여 발을 쏜 경찰은 총격범을 제압했다며 무전으로 보고합니다. Shots fired by police. I got him down. Drop the gun! 총격범에 더 접근하던 경찰은 마침내 범인이 쓰러진 것을 확인합니다. I think so. I'm not hearing any gunshots.
sit down. 해당 화면은 총격범 진압 당시 경찰의 보디캠 영상으로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텍사스 법원은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는 주말과 공휴일 사이 평일이 끼어 있는 징검다리 연휴입니다. 그럼에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역대 최대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은 다음 주 화요일,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 월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통상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지만 이번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일부 관공서와 은행, 기업체 등 아예 월요일까지 휴무일로 지정한 곳도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Unfortunately, because it's not a federal holiday, I have to work Monday and Tuesday, which I have no control over that, so I do have to work. 그럼에도 올해 독립기념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전국에서 5,100만 명, 캘리포니아에서만 34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록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운타운 남가주 오토클럽, 여행 관련 정보와 회원 가입, 국제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평일 휴가를 내서라도 장거리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이 때문에 오토클럽은 올해 연휴 여행 기간을 내일부터 시작해 화요일까지 닷새로 정했습니다. You know, gas prices are about $1.30 lower per gallon for us drivers here in Southern California. But also there's just this sense of pent-up demand to get out there and do things. After 3 years of, canceling plans, not being able to see or spend time with friends, family, and loved ones, people are ready to get out and see the world again. LA 국제공항 역시 3년 만에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동부 지역 폭풍의 영향으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연휴를 기점으로 7월 한 달간 300만 명의 승객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어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가장 바쁜 연휴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 노숙자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LA시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는 46,260명, LA 카운티는 75,518명의 노숙자가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각각 10%와 9%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지난 2020년 집계된 전년 대비 증감에 비하면 각각 6.1%포인트, 3.7%포인트 감소된 수치입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노숙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LA시 캐런 베스 시장은 위기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노숙자를 수용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검찰이 요양원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요양원은 보험 사기와 환자 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퀸즈 할리스우드 요양원과 화이트 플레인즈 소재 마티네 센터 요양원, 브롱스의 베스 에이브라함 요양원, 버팔로 지역의 센터 요양원 등 4개의 요양원은 지난 2013년부터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보험액을 2배 이상 과다 청구하는 등 8,300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 주민 세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히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에 거주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관리 소홀을 피해의 주 내용으로 꼽았는데 기저귀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의료 처치가 필요한 폐혈증 등 질환을 방치한 채 제때 병원에 이송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요양원들의 불성실한 환자 케어 등을 감찰하는 뉴욕주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주 의원들 및 주지사 등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비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송에 휩싸인 뉴욕주 엘비온 소재 한 요양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원 운영비의 20%가 넘는 자금을 운영자 개인이 유용하고 거주자들로부터 부당한 월 거주비를 청구하는 등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영리 목적의 요양원 거주 환자들은 비영리 요양원에 비해 갑작스러운 응급실 방문 비율이 11.1%나 높으며 예방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입원에 이르는 비율이 8.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간병인의 근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근태 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부 장국은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택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욕과 청소, 장보기 등 재택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돕는 대신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인들은 언어적 이유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간병인을 선호합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자녀가 정기적으로 부모를 돌보며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병인이 근무일지를 써서 환자의 서명을 받은 뒤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부터는 투명화를 위해 인터넷 제출 방식으로 변했고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새 인증제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증해야 하고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간병인들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투명한 근무제도가 도입되면 간병인들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없는 음료에 첨가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식음료업계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다음 달 14일 설탕 대체제의 일종인 아스파탐을 암 유발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스파탐은 음료와 껌, 캔디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칼로리가 없고 건강에 무해한 성분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번 검토를 위해 1,300건의 연구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스파탐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될 경우 식품 첨가제에 변화가 생기는 등 관련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시와 카운티 지역의 최저임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LA시의 사업체를 보유한 고용주는 다음 달부터 시간당 $16 78센트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16 4센트로 오른 지 1년 만에 74센트 오르는 겁니다. LA 카운티 최저임금은 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다음 달부터 $16 90센트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 $15 96센트보다 94센트 오르는 것입니다.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올라버린 물가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지역은 웨스트 할리우드입니다. 현 $17에서 $2 8센트가 오른 $19 8센트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유세를 주행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는 지난 2011년 0.1%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1년에는 4.6%까지 올랐습니다. 고유가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은 오리건과 유타 그리고 버지니아주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하와이주도 주행세를 도입하는데 캘리포니아주가 하와이주의 뒤를 잇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행세는 차량 이동거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합니다.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보러 관광에 나섰다 심해에서 실종된 잠수정의 잔해가 인양됐습니다. 잔해 속에서는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됐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실종됐던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캐나다 해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습된 선체를 트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잔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수정 꼬리로 추정되는 부분 등 모두 5점입니다. 잔해가 발견된 곳은 수면 아래 4,000m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수색팀은 탑승자로 추정되는 유해도 함께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잠수정에는 조종사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팀은 실종 나흘 만인 지난 22일 탑승자들이 모두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탑승자로 추정되는 유해는 미국 의료진에 인계돼 신원 확인 등 정식 조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라고 미 해안 경비대는 밝혔습니다. 잔해가 발견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 해안 경비대 측은 수습한 선체 잔해를 미국으로 옮겨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수정 타이탄은 선실 내부 압력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걸로 추정됩니다. Even the most minor of imperfections in the vessel or difficulties with the way the platform is put out there can cause things to happen.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한 잠수정 관광은 한 사람당 3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고액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수정 운영사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시험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는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